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화법과 작문 영역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부분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선생님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1학년들은 선생님하고 화법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말하기 영역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토론이나 발표, 연설 이런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작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자, 작문은 글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글쓰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공부한 것이지만 쓰기는 5개의 과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작문의 과정 5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글쓰기 계획 단계입니다.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이고 얼마만한 분량으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정하는 단계죠. 그리고 이것이 정해지고 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내용 생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국어 수업에서도 해봤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더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단계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도 역시 그걸 끄집어내는 것도 내용 생성 단계에 해당이 되고, 다른 자료를 검색하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하는 것도 역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일단 나의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고,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다른 서적 같은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 역시 내용 생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 내용을 많이 생성해 놓은 이 내용들을 글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를 내용 조직하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내용들을 어떤 순서로, 그리고 내가 내용 생성 단계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내용들을 더 추가를 하거나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들은 삭제를 하거나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개요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글쓰기 전에 내용을 조직해서 어떤 순서로 처음, 가운데, 끝이나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계획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로 글을 쓰는 표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초고를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고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본 내용일 텐데, 내가 첫 번째 쓴 원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 적어본 글이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선생님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더 추가하거나 읽으면서 계속 고쳐쓰기 하는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그때 쓰는 글을 그 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기 단계에서 주로 이 초고를 완성을 하게 되고,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고쳐쓰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고쳐쓰기는 퇴고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내용 생성부터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내용 조직으로 돌아가서 순서를 다시 바꾸거나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 모든 내용들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춰서 글을 고쳐 쓰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퇴고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작문의 과정은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5가지 단계를 무조건 이렇게 밟아야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숙한 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내용 조직을 하다가도 다시 글쓰기 계획으로 돌아가서 분량이나 목적을 바꾸기도 하고, 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략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런 과정에서 글쓰기를 하면 훨씬 더 독자에게 내용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이런 단계를 기억해 두시고 글을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작문 문제로 만들어질 때는 각각 이 영역에 맞춰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문을 문제로 낸다고 해서 쓰는 걸 문제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 수행평가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학력평가나 지필평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그 시험 시간에 쓰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글쓰기 계획과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자, 가의 찬성 측에서 가라는 글을 보면 찬성 측하고 반대측이 나뉘어서 서로 토론한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거를 가지고 어떤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내용은 그 메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에 의거해서 나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메모가 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가를 여기서 볼 필요는 없고 여기 5개와 나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내용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내용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작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비문학에서 본 것처럼 내용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반대측의 근거를 법적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메모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글라에 자,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자, 추가적인 법적 근거라고 하면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 자, 법적 근거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맞는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근거가 제시된 것이니까 1번 선지는 맞는 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 5개의 선지를 보고 난 다음에 실제 글라라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법적 근거라고 하면 이렇게 몇 조 몇 항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의문이라든가 의문을 가졌다라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물음표가 있는 내용을 찾으면 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좀 더 빨리 찾아서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답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2번 선지 때문에 가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차량 부재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음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 내용이 글라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설문조사를 우리가 실제 글을 쓸 때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뭐에는 몇 퍼센트, 뭐에는 몇 퍼센트 이렇게 응답에 대한 그 비율이 이렇게 제시가 될 건데 실제 이 글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안 나와 있으면 결과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2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막연하게 이 여론이 높다는 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이 선지만 보고 이럴 경우에 설문조사가 있는 게 좋지라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경우죠.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응답률이라든가 설문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2, 3, 4번을 보는 시간을 조금 절약을 하고 2번 선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빨리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를 해결하는 방법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선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가용 승용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원인이라고 인정한 반대측 입장에 주목해야 함. 자, 그러면 그 반대측에서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 본문에 나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단 맨 앞부분에 보면 여기 그들 반대측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유발의 원인이라는 점을. 그러면 3번 선지는 맞는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4번 확인하겠습니다. 입론에서 사용했던 정보 중에서 반박의 근거로 다시 사용할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 이걸 살펴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찬성 측에서 입론에서 사용한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 대수. 자, 자가용 승용차의 전체 대수가 나와 있는 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끌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역시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측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 중에서 타당성이 약한 것이 없는지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측에서 주장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한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내용 중에 보면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반대측에서 사용한 근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유해성이 낮다는 명확한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실에서 연습할 때도 그랬지만 어떤 것을 근거를 제시를 했는지, 어떤 결과를 제시를 했는지, 반대측 입장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내용을 언급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지, 뭐 어떤 검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지, 자, 이런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실제 글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씩 찾으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은 선생님이 올려둔 활동지를 풀어보시고 구글 클래스룸에 정답 체크란에 여러분이 체크해서 주시면 선생님이 채점해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